안녕하세요. 캐나다 가는 학생 캐간입니다. 이제 일부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 S1 캐나다 우리 현지 유학원 임승기 매니저님 분을 이제 저희가 게스트로 모시고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부 안 보신 분들은 꼭 다시 1부부터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볼까요? 자, 다음 질문은 아무래도 요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코비드 19. 그렇죠.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되게 어색해요. 항상 여기서 코비드 19 해가지고 코로나라고 해야 되나요? 코로나라고 하죠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인데 혹시 캐나다 유학이 지금 가능할까요? 사실상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자 업무가 거의 중단된 상태고 아마 7월부터 재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지만 이미 한 3월 18일 이후에 다 막혀 있는 상태고 아마 쌓여 있는 그 업무량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올해 처리가 될지 조금 의문스러울 정도로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재개한다고 해도 뭐 옛날에는 사실 이 학생 비자 처음에 신청할 때는 일주일 만이면 신규는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게 엄청나게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일단은 이제 동일한 인원으로 동일한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면 당연히 아마 뭐 일주일에 나오던 게 뭐 4주에 아니면 6주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주 산업 중에 하나인 이 유학 사업을 지금 거의 한 몇 개월이죠. 4개월 정도를 묶어놓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아마 유학생들을 못 받으면 9월, 내년 1월 아마 컬리지들이 버티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예 어플라이 자체가 지금은 불가능한 거죠? 지금 오늘 날짜 시점으로는? 어플라이는 가능하세요. 어플라이는 가능한데 이게 이제 그 진행 프로세싱 타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질 거고요. 일단은 3월 18일 이전에 승인 레터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 입국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미 스터디 퍼밋이나 워커 퍼밋을 갖고 그러니까 캐나다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방문하는 직계 가족은 방문이 또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아시다시피 그 입국하시는 공항의 이민심사관의 재량이 굉장히 셉니다. 여기는 공식적으로 뭔가가 발표가 되더라도 이민심사관이 봐서 내 마음이 좀 안 드는데? 좀 꺼림칙해. 이건 뭐야?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갑질인가요? 돌아가. 이러면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추방이야. 그러면 바로 추방이 됩니다. 이건 이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섭네요. 그래서 이제 비자 발급 기간도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6개월 받고 들어오신 분 계시고 어떤 분은 2년 받고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똑같은 조건인데도 그거는 해당 이민심사관이 누구냐. 오늘 기분이 좋은 이민심사관을 만났다. 그러면 오늘 그래 좀 한 2년 갖고 들어가. 이럴 수도 있고요. 조금 까칠하거나 이제 누를 신입이다. FM이다. 그러면 딱 잘라서 줍니다. FM 아주 어떻게 말해야 되죠? F가 들어갔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 코비드 때문에 또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빼놓을 수 없죠. 인종차별. 그렇죠. 사실 요즘 조금 인종차별이 생겼다라고 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가요? 요즘에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나라인 미국을 이제 비교해 보면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오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언어적으로 조금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던지거나 이런 것도 좀 많죠.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뭐 물리적으로 주먹을 써나 입으로 쏘나 똑같습니다. 많이 안타깝죠. 요즘에 그 앞에 공원 나가서 걷더라도 가끔 이렇게 정신 나간 친구들이 많아요. 막 이러면서 코비드 이러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대 줘 박아야 됩니다. 아주 기분 나빠요. 많이 나빠요, 정말. 근데 뭐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캐나다가 그 인종차별을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소심하게 한다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다시 스터디 퍼밋 얘기가 다시 잠깐 나올 것 같은데 그 심사 기준 자체도 좀 변형이 있을까요? 변형 맞아? 변화가 있을까요? 코비드-19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조금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일단은 건강검진 어떤 더 많은 초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그런 확진에 대한 이력들 같은 것도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네, 그런 잔고 증명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변동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와서 어떤 그 의료적으로 뭔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뭐 보험을 가입을 하고 와라, 아니면 뭐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라, 이렇게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제 예상이지만 사견입니다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족분들이 오실 때를 또 이제 걱정하시는 게 나는 이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뭐 스터디 포맷을 받았고 안정적으로 받았는데 가족분들은 동반 비자로 어쨌든 그렇죠.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 동반 비자도 어떻게 보면은 변동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심사할 때? 네, 아무래도 예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은 뭐 4인 가족이 오신다고 보시면 보통 주 신청자가 이제 학생 비자를 신청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가족분들은 이제 신체 검사나 이제 범죄 기록, 이제 특히 성인분들은 가지고 공항에서 저희가 이제 소위 동반 비자라고 하는 이제 비지터 레코드를 받아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체류를 이제 학생 비자를 받으신 주 신청자랑 동일한 기간 동안은 체류가 가능하셨었어요. 현재 이제 그 시행 중인 외국인 입국 제한을 보면 이제 특정 스터디 퍼밋이나 워크 퍼밋 소지자는 입국이 가능합니다. 관광 비자 아니면 임시 체류 하시는 분들은 입국이 지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학생 비자분은 입국이 허용됩니다. 이제 가정을 해보면. 근데 나머지 가족분들은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개런티가 되는 상황이 지금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어떻게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역시 그 이민 심사관의 기분이 어떤지에 따라서 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영주권 신청에도 여파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하신 분 그리고 하시려는 분들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이민국의 업무가 진행이 더뎌지면서 당초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익스프레스 엔트리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정부 이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상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보는데 그 역시도 아마 더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워크퍼밋 3년을 가지고 준비하셨던 분들이 그게 만료가 되는 시점에도 못 받으실 수 있어서 이제 브리징 워크퍼밋이라고 해서 이제 뭔가를 또 한 단계를 더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걱정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영주권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저희가 보통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이 캐나다에서 일한 경력 1년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레이오프, 그러니까 임시 해고 상태면 시간도 못 채우고 기간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래서 나는 이제 1년이 도래돼서 이제 신청할 때쯤 됐는데 시간을 못 채우시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1560시간을 채워야 그렇죠. 그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익스프레스 엔트리 같은 경우는 못 채우는 겁니다. 채울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복귀하실 때까지 직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거 못 하시고, 또 주정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고용주 스폰을 받아서 하는데 고용주가 없어져요. 그렇죠. 코로나로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고용주가 지금 없어집니다. 벌거짓게 생겼는데 누구를 지금 누구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자격 요건 됐는데 고용주가 사라지거나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질문을 계속 또 이어가 볼 텐데요. 우리나라가 또 뜨고 있는 게 이 이주 자가격리를 국가 차원에서 입국하는 사람들한테 뭐 이제 물론 돈을 받고 해주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게 어디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서 이제 외국인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캐나다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을까요? 없죠. 아이고, 뒷목이도 차오릅니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보통 캐나다의 문화 자체가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보장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몰아서 2주를 있어라 하기가 좀 그렇게 그렇죠. 또 몰리나요? 이제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문화나 인식 자체가
마스크 안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대리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쓰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는 인식 자체가 좀 다르고 누군가를 이렇게 한 시설에 격리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인식적으로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따로 격리 시설은 없고요. 보통 입국할 때 자가격리 계획서라는 거를 제출해서 승인은 아니고요.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민심사관한테. 그래서 지금 이제 입국하셨던 분들, 코로나 이후에 입국하셨던 분들의 후기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저희가 이제 연락해 보면 전화가 온답니다. 한 3일 4일 후에 정말 자가격리를 잘 하고 있는지 그래도 뭐 확인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분께서는 뭐 경찰이 방문했다라는 이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도 캐나다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가격리를 무시했을 때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죠? 한 75만 불. 하나로 따지면 한 7억 정도. 그리고 6개월 동안 감옥에 가셔야 돼요.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캐나다 입국이 제한되고 또 그러니 혹시라도 캐나다로 입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입국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자가격리 꼭 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장은 어떻게 보러 가죠? 그것 또한 그 자가격리 계획 안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항에서 그 자가격리하는 시설까지 갈 건지, 그러니까 누가 픽업을 오는, 누가 오고 그 누군가의 연락처가 뭐고 이런 것들, 그리고 신상 정보가 포함돼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또 그렇게 식료품들을 조달받을지, 그리고 아팠을 때 병원은 또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다 소상히 상세하게 적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민심사관이 이제 입국 여부를 판단할 때 그것도 같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캐나다 현지에 지인분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조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생으로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렌트도 본인이 다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같이 자가 격리하실 곳도 다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 볼 것도 사실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지에 계신 분의 도움 없이는 아마 조금은 힘드실 수 있어요. 학교 수업을 또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학생 비자로 이제 오시는 분들은 학교 수업이 또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 이제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그럼 온라인이면 내가 굳이 힘들게 캐나다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일단 다수의 한국 유학원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굳이 무슨 비용, 생활비나 이런 걸 들이시면서 캐나다 들어가서 입국하셔서 공부하실 게 뭐 있습니까? 한국에서 하세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거나 비용적으로 아끼실 수 있어요. 많이 아끼죠. 많이 아끼죠. 여기 오시면 렌트비가 1,500불, 2,000불 하는데 먹는 거, 쓰는 거, 차도 구입하셔야 되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하실 거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학과정이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어학과정이면, 왜냐면 어학과정은 사실 본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졸업하고 나서 받는 PGWP라고 하는 이제 그 워크 퍼밋에 영향을 안 줍니다. 본과 기간에 따라서 워크 퍼밋, 그 PGWP가 발행이 돼요. 예를 들어서 8개월짜리 본과면 졸업하고도 8개월짜리 워크 퍼밋이 나오고, 그리고 1년 6개월 이상, 약 한 2년, 보통 2년 과정이죠. 컬리지 2년 과정에 들으시면 3년짜리 워크 퍼밋이 나옵니다. 이제 받으실 거예요. 곧 졸업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과를 들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3월 18일 이전에 이제 모든 퍼밋을 승인을 받고 그래도 한국에서 듣겠다, 가능합니다. 인정이 됩니다. 본과 가시면 학생 비자 승인을 받고 수업 본과 듣는 거는 PGWP의 그 기간에 인정이 돼요. 굉장히 좋은 소식 아닌가요,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달에 예를 들어서 널싱이 시작하는데 온라인이다, 100% 온라인이다. 그러면 한국에 한 학기 들으셔도 여기 와서 1월에 2학기 시작하셔도 그 한 학기를 들으셨던, 한국에 들으셨던 온라인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 비자 승인을 안 받고 이 본과 수업을 들으시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 승인 없이 1학기를 들으셨어요. 9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내년 1월에 기분 좋게 입국하십니다. 이제 모든 게 완화가 돼서. 그래서 이제 열심히 3학기를 듣고 PGWC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1년 반짜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학기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그거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이게 온라인 수업으로 됐다고 해서 한국에서 수업을 듣더라도 내가 캐나다에 있는 것처럼 스터디 퍼밋을 갖고 있는 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이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이러나 저러나 이러나 저러나 스터디 퍼밋을 받는 게 일단은 가장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그 퍼밋, 그러니까 말 그대로 퍼밋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게 그 퍼밋을 받고 나서부터 실질적으로 여기서 공부하시는 모든 그리고 이민국에서 정해놓은 법 테두리의 모든 그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본과가 보통 100% 온라인이면 되는데 이게 3시간, 4시간이 실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막 간질간질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100% 널싱 같은 경우는 사실 실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찔러? 주사를 어쨌든 찌르고 이렇게 뭘 해야 되니까요. 실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실습이 없다 보니까는 사실 9월에 입학생들이 현저하게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실습이 없는 간호학과가 무슨 간호냐. 그럼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공지가 왔어요. 그 일부분의 실습 수업을 인퍼슨 클래스를 진행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와야 하는 거겠죠? 오셔야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인펄슨한 그런 클래스는 이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수 과목으로 분류가 맞습니다. 됩니다. 필수 과목이 필수죠. 그거를 이수를 못하면 1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학기 개념보다는 이 컬리지의 특성을 보시면 1학기 배우셨던 게 2학기 때 그대로 약간 심화 과정처럼 되고 맞습니다. 그게 또 그 다음 연도 3학기에 더 심화 과정처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학년 1학기 때 수업을 놓치시면 그 다음 연도 1학기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간호학과 말고 또 그런 그 인펄슨 클래스가 진행되는 학과가 어떤 학과가 있을까요? 네, 보통 보건의료 쪽은 거의 의무적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뭐 물리치료 같은 것도 그렇고요. 마사지 테라피,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기술 관련된 기술 직군도 지금 이제 실습 시간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게는 3시간, 뭐 많게는 8시간 이렇게 배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수업은 꼭 들으셔야 되고 입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 생활 인펄슨 클래스가 진행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 말인즉슨 내가 더 많은 환경에 노출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코로나에 내가 어디선가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인데 맞습니다. 만약에 그럼 학생이 코로나에 걸리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서 커버를 받을 수 있죠? 네, 보통 이제 조지안 컬리지를 보면 이제 가드미라고 하는 학생 보험을 의무적으로 듣게 돼 있어요. 그 등록비에 튜이션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비싸요. 비싸죠. 한 600불, 700불 정도 합니다. 미쳤습니다. 네. 별로 사용하지도 않네요. 네, 그래서 그 지금 가드미 그 학생보험에서 공지한 사항에 보면 캐나다 내에서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 동일하게 다른 이제 질병으로 커버되는 것처럼 똑같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학생보험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셨는데 거기서 조금 코로나와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입국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확진을 받았다. 그러면 보장을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캐나다 내에서 이제 지내시다가 확진을 받으신 경우는 보장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셨고 그리고 뭐 2주나 3주 안에 확진이 된 경우는 이게 캐나다 안에서 된 건지 아니면 외국에서 갖고 들어오신 건지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장은 못 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캐나다를 떠나지 말아라.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캐나다에 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사히 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취업을 나가야 되는데 이 취업률도 아까 잠깐 우리가 말했다시피 지금 타격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납니다. 지금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그 특정 어떤 통계치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나디언도 지금 사실은 3월 이후부터 다 집에서 노는 친구도 엄청 많습니다. 맨날 놀러 다녀요. 지금 공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놀고 있어요. 다 백수예요, 저기. 다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시즌이 가장 취업이 이제 구직 활동이 제일 활발할 때예요. 이제 많은 업종들에서도 사람을 더 많이 필요하고 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업이 된 친구보다는 좀 집에서 이제 구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연락을 해보고 하다 보면 아직도 조금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왜냐면은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널싱 학과들은 쉬고 싶다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네. 네, 직장에서도 엄청나게 압박이 옵니다. 하루만 네. 제발 더 일해달라. 맞습니다. 뭐 네. 너 친구 중에 여기 일할 사람 없냐.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보건의료 쪽은 굉장히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취업률 쪽으로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간호학과라든지 아니면 보건의료, 특히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보통 저희가 이제 에센셜 워커, 뭐 프론트라인 워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교대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뭐 거의 뭐 한 14시간, 15시간 오버타임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네.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난립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네. 그렇게 근무를 하셔야 되는. 뭐 그런 이센셜 워커를 제외하고 또 그렇다고 모든 비즈니스가 다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쵸? 사실. 네. 뭐 어떤 학과들이 그 재택근무를 유지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IT 직군들 같은 경우는 회사나 집이나 컴퓨터하고 네트워크만 그렇죠. 네. 서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주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뭐 웹 디자인 아니면 뭐 디자인 관련 네, 학과들도 재택근무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 기술 직군 같은 경우는 타격이 좀 크죠. 많이 네. 크죠. 그리고 또 요리 직군 그것도 이분들 크겠네요.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면 호텔 관광도 그렇고요. 호텔 관광업종 그리고 호텔 쪽은 심각합니다. 또 항공도 그렇고요. 비행기가 그렇죠. 안 뜹니다. 제일 속상합니다. 제일 속상합니다. 지금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네. 제 친구 중에 네. 미국으로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네. 이제 그 항공 그 파일럿? 네. 공부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막 졸업을 했거든요. 아이고. 이제 막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죠. 그래가지고 네. 지금 너무 속상해요. 네. 영지 오빠 힘내요. 파이팅입니다. 힘내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해본다고 해봤는데 많이 답변이 되드렸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매니저님께서 네. 이제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S1 캐나다 그룹에서는 초기 이유학 그다음에 이민 관련된 계획부터 해서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셔서 영주권을 지원하실 때까지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보통 이제 올인원 서비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유학원의 개념이 아니고요. 유학 전에 어떤 컨설팅부터 해서 저희 이민 컨설턴트 회사의 어떤 제휴를 통해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또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S1 캐나다 그룹 안에 한 4가지의 브랜드 그리고 부서들이 있는데요. S1 캐나다는 보통 이제 컬리지, 성인분들 컬리지로 진학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입학수석이나 비자 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C1 서비스, 정착 서비스를 진행해드린 C1 서비스의 브랜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온타리오의 베리, 나야가라, 서드버리, 그 다음에 런던을 주요 해당 지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유학, 어린 우리 유소년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학업을 해서 대학 진학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J1 에듀케이션이라는 부서가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준비 중인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많이들 아시지만 캐나다 기술 직군을 많이 선호들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몸이 편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똑같이 한국만큼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술직이라는 게 뭐 한국이 편하고 캐나다가 편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똑같이 어떤 기술을 연마하고 그 기술로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한국도 똑같고 캐나다가 쓰는 기술이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영주권이나 아니면 취업 목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계획부터 여기 취업까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K1PST라는 브랜드로 또 하나의 사업 영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베리뿐만 아니고 온타리오 쪽으로 오시는 분들을 현지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한국에도 저희 지사, 그래서 매니저님이 계셔가지고요. 한국에서도 궁금하신 점들 다 답변 드리고 준비할 수 있게끔 양쪽, 캐나다랑 한국에서 양쪽에서 도움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캐나다 현지에 있기 때문에 캐나다 현지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뭐 유학이나 이민 관련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공유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이제 유학원이나 컨설팅 업체한테 제일 실망하는 게 언제냐면 한국에서 준비 다 하시고 캐나다에 잘 정착하시고 잘 지내시면 상관이 없는데 꼭 문제가 하나씩 나와요. 뭐 그게 비자든 아니면 뭐 어떤 생활의 일상이든 문제가 나오는데 한국에 시차도 있고 한국에 계시는 유학원분들이 다 관리가 안 되세요. 그럴 때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아무래도 현지에 있는 유학원들의 강점이라면 현지에서 진행이 가능하고 시차도 가능하고 바로 전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유학원도 한국 유학원의 어떤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유학원도 나름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캐나다로의 유학이나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 유학원에서 상담 많이 받아 보셔야 해요. 그게 뭐 한국 유학원들이 뭐 어떤 정보를 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는 조금 뭐 정보를 안 준다, 어떤 한쪽 퀄리티만 민다, 그리고 뭐 자기네가 원하는 쪽으로만 뭐 학과를 민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한국 유학원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꼭 가고자 하시는 해당 지역에 있는 유학원에 꼭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해당 유학원에서 갖고 있는 정보가 사실은 한국 유학원에서 갖고 있는 정보보다 굉장히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가 돼요. 거기 있는 학생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연계되어 있는 컬리지로부터 바로바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 유학원에서 정보들 많이 얻어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꼭 해당 지역에 있는 유학원에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같이 한번 받아보셔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서 학과나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 그리고 또 저번 편에 이어서 준비 드렸던 거 1부, 2부로 나눠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 이렇게 2부까지 전체적으로 다 동영상을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엄청납니다. 또 제가 이게 또 자꾸 연구를 하거든요. 지금 엄청 많이 잘렸을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또 NG편 또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볼란가 어떨란가 편집자한테 일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요. 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동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